이렇게 수동으로 자동 변속기를 수동처럼 조작하는 팁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변속 기어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거의 자동 변속기가 대부분이죠. 수동 차량도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볼 때도 있기는 한데 대시간하면은 다 자동 변속이죠. 지금 보시는 이 차도 자동 변속기가 달려 있는데요. 자동 변속기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이 필요에 따라서 자동을 포기하고 수동으로 기어를 조절해야 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 혹시 모르셨던 분은 얻어가시면 좋겠고, 근데 이거는 사실 모르시기가 힘든 게, 변속 레버 밑에 보면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령 조건만 충족이 되면은 그 연령에서 누가 봐도 이거 단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다라는 거는 그냥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충분히. 그래서 차량마다 이 수동 구간에 진입하는 방법은 약간 다른데요. 이 차 같으면 이제 오른쪽으로 젖힌 다음에, 지금 계기판은 화면에 안 나오는데 1단이에요. 자, 일단 엔진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RPM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밀었습니다. 이제 2단이 됐어요. RPM이 조금 떨어지지만 속도는 유지.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그 변속을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2단, 3단, 4단,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정상 구간에서 가속을 할 때 이렇게 수동을 쓸 일이 평지에서는 사실 없어요. 평지에서는 자동이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자동한테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수동을 쓰느냐, 자동이 나름대로 열심히 자동으로 일을 해주는 게 사람인 우리가 봤을 때 그건 자동이 똑똑하지 않아, 누가 그걸 자동이라고 해, 이렇게 믿었지 않을 때 수동을 쓰는 거죠. 그게 언제냐면은 연속으로 오르막이 지속될 때, 처음에 이제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서 가속이 되다 보면은 RPM이 올라가니까 이 자동 변속기는 자동으로 다음 단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1단이다가 2단으로 탁 넘어가는 순간에 RPM은 떨어지겠지만은 이제 고속 회전, 1단일 때에 비해서는 같은 RPM일 때 더 바퀴가 고속으로 굴러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오르막길에서 고속 주행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차 싶어서 악셀에서 발을 떼겠죠. 그럼 다시 이제 저단 기어로 내려가고, 굳이 이제 약간 민망하지만 소리로 흉내를 내보자면 우웅 뭐 이런 패턴이 되겠죠. 이럴 때 수동으로 그냥 아예 일단 고정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험한 산길을 올라갈 때 그냥 안정적으로 RPM 유지하면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제 필요하냐, 지금 살짝 내리막길인데 사실 이제 어쩌면 지금 얘기하는 게 수동 모드를 더 사용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액셀러레이터를 밟지 않아도 경사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요, 가만히 있어도 차가 이제 스르륵 굴러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가속
자동 변속기는 알아서 기어 단수를 계속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점점 더 가속도가 붙는 것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죠. 그런데 내리막이라고 무조건 가속하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내리막길에서도 가속을 좀 늦추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한 3단 기어에서 4단으로까지는 더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 싶을 때 3단쯤에서 그냥 탁 옆으로 제끼는 거예요. 그러면 기어가 3단에서 고정이 되죠. 내리막이라고 가속이 더 붙는다고 해서 4단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속도를 고정을 하고 서서히 내려가는 거를 엔진 브레이크라고 해요. 왜냐면은 원래는 차가 엔진이 일을 해서 바퀴를 돌리는 게 주 역할인데 이제 거꾸로 바퀴가 엔진보다 더 빨리 돌려고 할 때 엔진에다가 그만한 RPM을 낼 수 있는 연료는 투입하지 않으면서 기어는 물려놓은 상태가 되면은 엔진이 동력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엔진이 그러니까 바퀴가 구르는 동력이 엔진을 회전시키는 이런 형태가 됨으로써 오히려 이제 그 회전력을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렵네요. 소모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엔진이 동력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동력을 소모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막길에서 기어를 고정하고 일정 속도로 내려가는 거는 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엔진 브레이크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차가 정지해야 될 때 보통 이제 고속으로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빨간불이 된다거나 해서 정지를 할 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일반적으로 감속을 해서 차를 세우겠지만 그 전에 먼저 기어를 저단으로 맞춰서 감속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엔진 브레이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브레이크 안 밟고 있습니다. 근데 내리막에서 빨라요. 수동으로 한 단 내리고 어쩔 수 없이 앞에 차가 끼어들어서 브레이크 밟았습니다. 자, 자동 모드에서 이렇게 가다가 감속해야 될 때 수동으로 하고 기어를 한 단 내리고 또 한 단 내리고 또 한 단 내리고 이러면 갑자기 이제 속도가 확 줄어드는 게 느껴지죠. 엔진은 조금 고 RPM으로 전환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게 어떤 면에서 좋으냐. 첫째는 브레이크 시스템의 과열과 마모를 방지라고 하기보다 좀 줄여주는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리막길에서 계속되는 내리막이라서 계속 브레이크를 사용한다라고 치면은 이 브레이크 패드하고 라이닝이 서로 마찰을 하면서 굉장히 이게 뜨거워지죠. 직접 그걸 열어서 볼 일은 없으니까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은 심지어는 계속적으로 내리막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보면은 그러니까 정지 상태가 아니면서 미끄러지면서 브레이크를 이제 반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내리막길을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이 브레이크 라이닝이 열이 오르다 못해서 아예 시뻘겋게 달아오르기까지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브레이크 패드랑 라이닝이 마모가 돼서 수명이 짧아지는 거는 둘째치고 정말 위험해질 수 있는 게 브레이크 작동을 시키는데 필요한 압력을 발로 사람이 페달을 밟으면은 그 밟는 힘을 브레이크 패드에다가 어떤 식으로 전달하느냐. 브레이크 오일 있잖아요. 브레이크 오일이 그 압력을 전달을 해주게 되는데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이 오일이 끓어오르게 됩니다. 그 브레이크 오일이 끓어오르면 어떻게 되느냐.
끓으니까 당연히 기포가 생기겠죠. 부글부글. 그러면은 이 기포가 생겨버린 브레이크 오일은 사람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그 압력을 브레이크 패드까지 전달을 해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 세스티아에다가 막 비누물을 풀어가지고 마구마구 휘저어가지고 비누 거품이 잔뜩 부풀어 오르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거품을 손으로 막 휘저어서 만지고 뭐 때리고 해도 손바닥이 물에 찰싹찰싹 물을 때리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거품은 아무 힘없이 그냥 터지고 꺼져버리잖아요. 브레이크 오일이 그 상태가 되어버린다 이 얘기죠. 그래서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서 겪게 되는 많은 사고의 사례들이 그런 식으로 브레이크 오일 과열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리막길에서는 엔진 브레이크 사용을 굉장히 권장을 하고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거는 특수한 케이스인데 엔진 브레이크 사용이 비권장되는 구간도 물론 있습니다. 이거 어디냐면 눈길, 빙판길 이런 데서는 엔진 브레이크 쓰지 마세요. 이럴 때는 풋 브레이크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은 자동차,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은 뭐 ABS에다가 또 자동차 자세 제어 장치라고 해가지고 약자는 잊어버렸는데 V모시가 있어요. 그게 풋 브레이크 시스템에 그 기능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예를 들어서 왼쪽 바퀴는 빙판을 밟고 있고 오른쪽 바퀴는 얼어있지 않은 땅을 디뎠다. 이럴 때 브레이크 밟으면 왼쪽 바퀴가 미끄러지겠죠. 그런데 엔진 브레이크였으면은 왼쪽 바퀴가 미끄러지면서 차가 오른쪽으로 휙 돌아버리겠죠. 그런데 풋 브레이크는 이런 일을 예방을 해준다는 거죠. 그 자세 제어 장치 덕분에. 그래서 눈길, 빙판길은 꼭 풋 브레이크를 쓰시고 그 외에 정상 조건에서 내리막길에서는 엔진 브레이크 쓰시고 그렇게 하면은 브레이크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착을 했는데요. 또 이 수동 모드를 쓰게 될 두 번째, 차를 이렇게 댔는데 내려서 확인을 해봤더니 막 뒤에 공간이 이렇게 남았어요. 한 뼘 정도. 그 한 뼘을 움직이려고 시동을 건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순간 연비로 봤을 때 고작 한 뼘을 움직이겠다고 시동 거는데 연료 펌하시죠. 그 다음에 시동 걸고 바로 출발합니까? 호흡 가다듬고 기어 넣고 하는데 연료 들려 공회전 하면서, 그 다음에 한 뼘 움직이는데 연료 들고 움직이고 바로 끕니까? 아니죠. 기어 다시 파킹하고 또 한숨 가다듬고 시동 끄고 하는 동안에 공회전 하면서 연료가 들어요. 그래서 순간 연비로 치면 정말 최악의 연비 상태가 되는데, 자, 근데 요거 하나 팁인데, 시동을 껐을 때 안 움직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락이 있습니다. 요 락을 누르고 기어를 움직이면은 레버가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중립 N까지 놓고 차를 움직이면은 차가 밀리죠. 이렇게 카메라에는 안 보이겠지만, 자, 브레이크 풀고 차가 밀립니다. 보이려나? 이렇게 차를 밀면 차가 밀리죠. 이렇게. 그래서 위치를 보정을 하면 브레이크 채우고 마찬가지로 딱 누르고 다시 파킹, 이렇게 하면 끝나요. 자, 이렇게 수동으로 자동 변속기를 수동처럼 조작하는 팁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됐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